그림 보세요. 지금 판결 절차가 있고 집행 절차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 또 그림에 이제 크게 오늘 개요를 보려는데 민사 보전 절차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네. 우리 민사집행법 명문의 성문의 그 법에는 보전 절차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집행법도 있고 민사보전법도 따로 독립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 민사집행법, 일본 민사보전법이 그래요. 반면 우리는 민사집행법 속에 보전, 처분 등에 대한 보전 절차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목 이름은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면서 딸랑 집행 절차만 가르치지는 않고 보전 절차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민사보전 절차는 뭐냐? 지금 우리가 확정된 판결을 갖고 집행을 한다라는데 이 판결을 얻는 과정에 재산의 이탈, 채무자 피고의 재산의 이탈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이기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재산이 얻게 되면 무용의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 등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건다. 이런 이야기가 입에 뱄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금전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묶어둔다. 가짜가 붙은 이유는 압류는 어느 단계냐면 본래의 강제집행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지금은 확정된 판결 등의 집행권한을 갖고 집행에 들어가서 압류한다. 이런 개념은 아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판결이 아직 안 나온 단계니까. 지금 단계는 소를 제기해서 실은 소 제기 전, 소 제기 후에서 판결에 이런 와중에 이르기까지 와중에의 국면이에요. 이때는 판결로 집행을 갔을 때 이 재산이 어디로 막 흩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임시로 걸어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압류는 내가 금전채권을 청구해서 내 나름대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억 원이면 1억 원 내가 승소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그때 가서 없어져면 내가 이게 허탈해지니까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납득시켜서 즉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뉘앙스 알겠죠? 그것을 지금 보전 이렇게 해놓는 것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가압류를 건다라는 건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되고 이 채무자의 재산이 뭐 이 사람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청구 안 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은 막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짜리 막 한 수십 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50만 원 받는 사람이 가압류 걸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라면 논리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채무자의 재산이 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그래서 집이 서너 채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면 뭐 지금 미리 승부 내서 결론 나고 나도 충분히 50만 원은 네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사람이니까 그 경우는 가압류 걸어봤자 받아주지를 않아요. 50만 원 자체의 금액도 사실은 작고 그렇게 50만 원을 하니까 또 상황은 좀 그런데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채무자의 재산은 막 한 100억대라고 쳐봐요. 그게 어떤 거 딱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한 30개 정도의 재산 항목이 있으면서 토탈 금액이 한 100억 정도 있는 경우에 5천만 원 정도 청구를 하면서 나 불안하다. 이거 나중에 못 받을 것 같다. 이 재산 이 사람이 빼돌릴 것 같다. 막 이런 것으로 해서 가압류를 건다라는 개념을 상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실질로 보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의 필요성은 여러분이 무슨 사회행위치소송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뭐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우려가 있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금전채권 등에 대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걸어둔다 이 개념이
이제 보전 처분 중에 중요한 하나인 가압류가 있어요. 한편 가처분은 뭐냐?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금전채권은 어떤, 우리가 금전채권의 속성은 뭐 굳이 금전을 특정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금 얼마, 돈 얼마라는 포괄적 개념인데, 지금 내가 청구하려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우를 금전채권에 대해서 특정한 채권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서 내가 이겨도 그 물건을 얻다가 날려버리고 있으면 내 그 물건의 인도 청구권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계속 추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수의 뭐 그런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 채무자 손을 떠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겨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채무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냈는데 결국 이겼다고 쳤을 때 그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딴 데 넘기면 나 허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처분하는 것까지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점유를 딴 데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소유권 자체의 처분에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면 돼요. 처분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은 자기가 어떤 금전채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도 청구권,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이 있을 때 이러한 권리를 계쟁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계쟁물, 지금 자기가 상대방하고 싸우고 있는, 다툼을 하고 있는 계쟁물, 이 계쟁물의 그 자체에 대해서 가처분으로서 점유 이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여기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이런 것 등을 건다, 이런 개념이 보전 절차예요. 보전 절차는 지금 민사집행법에 같이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동일선상에서 보는데 사실은 전혀 별개예요. 법에 우리는 같이 그렇게 해놓고 있지만, 보전처분은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집행법에 같이 있냐면, 이런 집행적인 이야기가 이제 집행을 위해서 보전처분을 건다, 이런 거와 연결되기도 하고, 보전처분 속에서 또 집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전처분은 판결 절차에 대해서 집행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보전처분은 보전 신청을 해서 판결에 해당하는 보전명령이 있고, 이 보전명령에 따른 보전 집행을 해서 가압류 관계 집행이 되고, 가처분 관계 집행이 되고 해서 하나의 구조가 판결과 집행 절차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이 내려졌다, 보전명령이 발령됐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어떻게 집행되느냐? 등기부에 올라가요. 등기부에 올라가는 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올라가는 게. 그래서 집행이 돼버리면 처분 금지 가처분이 등기부에 올라가면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못 이해하면 계속 헤매요. 우리가 민사집행이라고 하는 협의의 민사집행은 요 판결을 집행하는 거고, 보전 절차라는 게 하나 있는데, 보전 절차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가압류에 대해서 오케이, 가처분에 대해서 오케이 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돼서 이제 그 물건이 묶여 있고 그 재산권을 이전하면 안 되고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 처분 자체 속에 판결과 집행처럼 보전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오케이 해준 명령, 보전 명령,
용어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결정이에요. 결정. 실제는 우리가 어떤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보전 명령이 발하여졌다라고 하는데 그 속성은 결정이에요. 결정.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대한 집행이 여기서 펼쳐지는데 요게 여기서처럼 의미 있게 딱 구분돼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전 처분에서는 이 구분이 이렇게 확 안 다가와서 그것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이렇게 개념을 익히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이랄까 공간적으로 그 구분이 이렇게 확연하게 절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구분은 해야 돼요. 보전 처분 속에 보전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따른 집행으로서 아까 말한 대로 가처분 발령이 있으면 가처분이 이제 그 등기부에 올려가서 집행이 돼서 그 보전 명령이 집행이 돼서 이제 함부로 그 처분하면 뭐 물론 이제 상대요로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 효력은 있지만 하여튼 뭐 일반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이제 처분이 묶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 처분도 법원이 처분 금지한다라는 것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보전 처분이 있는데 보전 절차는 집행을 확보하는 의미다. 그 다음에 판결 절차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다. 그 다음에 집행 절차는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다. 라고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이런 보전 절차는 급박한 거니까 판결처럼 증명에 의하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 그런 보전의 필요성 등이 표현돼서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돼요. 증명하고 소명,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던 거 구별해 보세요. 민사소송법 배울 때, 증명소명 배울 때 소명 막 거기에 보면 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명은 어떤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른다. 막 10중 8구 90 막 이런 식인데 반해서 소명은 그러리라는 개연성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된다. 그럼 보전 처분은 지금 뭐예요? 어떤 급박성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등을 판결료처럼 제대로 증명하려면 판결이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급박하게 뭘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증명해내려면 뭐 그게 본안이나 보전 처분이나 뭐 그거 해낼 도리가 똑같다라면 굳이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 보전 처분은 긴급하게 하는 것이니까 증명까지 요청하는 건 아니고 소명으로 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행 절차는 증명이 불효하다는 말을 쓴 거는 뭐예요? 어디 거 갖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판결 절차를 갖고 그게 집행 권한이 돼서 뭐 승계 집행문적인 뭐 상황도 있지만 그거 갖고 하는 거지. 여기서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나 혹은 집행관 등이 거기서 물건 줘라, 돈 줘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면 다시 판결 절차 한번 여나요? 그 집행 절차에서 다시 판결 절차 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는 자기네의 임무는 뭐예요? 이 분리가 됐으니까 자기네가 판결 절차적인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집행 절차적인 담당자들이. 아무리 같은 법원이란 말을 쓰지만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넘어온 거는 집행권한에 플러스 집행문이 부여된 또는 뭐 더 승계인도 있어서 뭐 승계 집행문이든 뭐 부여된 것을 발판으로 자기네만 이 집행 절차라는 건 사실은 뭔가 판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사실적인 행위잖아요. 가서 뭐 하면 돼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데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너 진짜 과연 돈 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 억울하다는데 뭐 이런 것을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집행 절차는 그대로 판결 절차 걸 가지고 집행권은 플러스 집행문이 부여돼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해주기만 되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도 또 소송적인 게 있어요. 뭐 억울하다 해가지고 청구 이소 같은 건 있지만 지금 일반적인 집행 절차는 그러니까 집행법에서의 이 당사자에 있어서의 불복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집행 절차 자체는 일단 그 넘어온 것 같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 즉 그 신청한 사람의 권리가 제대로 있는 건지는 여기서 심리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해달라는 식으로
사실적인 행위로서의 집행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이해를 하고요.